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 신은 여자에게 질투와 자부심을 주었다. 판도라의 상자와 공짜 술에 타락해버린 나무꾼의 폭포. 신은 여자에게 질투와 자부심을 주었다. 판도라의 상자. 프로메테우스가 천상의 불을 훔쳐 인간들에게 준 것에 화가 난 제우스는 화풀이로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에피메테우스와 인간들을 괴롭혀 주기로 마음먹고 헤파이스토스에게 명령해 판도라를 만들게 했습니다. 판도라는 이름 그대로 신들에게 온갖 선물을 받은 여자로 위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도 지지 않는 빼어난 미모를 비롯해 여자가 바라는 것은 하나에서 10가지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테나만은 제우스의 어린애 같은 장난에 진절머리가 나고 여자에게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판도라에게 현명함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 신화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라서 신들이 등장하는데 혹시 신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합니다.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라는 것은 잘들 아실 것이고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을 어여삐 여긴 신으로 불이 없어 고생하는 인간들을 위해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다가 독수리에게 간을 조이는 형벌을 받습니다. 헤파이토스는 대장장이 신으로 신 중에서 가장 열의를 하는 신이고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으로 로마 신화의 비너스이며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입니다. 한편 에피메테우스는 다음에 생각하자는 이름대로 눈앞의 일만 생각하는 인물로 판도라를 보자 신들로부터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형 프로메테우스의 충고를 무시한 채 판도라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판도라는 지혜가 없는 대신에 호기심이 지나치리만큼 많았기 때문에 지상에 도착하자 마자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된다는 상자 뚜껑을 열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본 프로메테우스가 비통한 신음소리를 내며 필사적으로 달려가 뚜껑을 닫았지만 이미 때가 늦었는데 일설에 의하면 상자 안에서 온갖 재앙이 튀어나와 온 세상에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희망만이 상자 속에 남았다고 하며 다른 일설에 의하면 상자에서 나와 행방불명된 것은 모두 선한 것이고 나머지는 한심한 희망만 남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귀찮은 일이었는데 상자에서 튀어나와 온 세상에 퍼진 것은 여자에게는 재앙인 질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상의 여자들은 판도라를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인정한 후 가슴을 쥐어 뜯고 싶은 심정에 사로잡혔고 그 후 서로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평가하고는 질투를 했습니다. 곤란해진 프로메테우스는 상자 속에 남아있던 것 중에서 자기를 안다고 하는 극약을 꺼내 여자들에게 뿌렸으나 효력이 너무 강해서 자신이 못생긴 것을 알고 자살하는 여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여자들은 모두 자살을 하고 지상에는 판도라만이 최후의 여자로 남게 될 형편이었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상자 속을 들여다보니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이것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자신의 선견지명에 만족해하며 온 세상의 여자들에게 희망을 뿌렸고 그 결과 자살이 멈췄습니다. 여자들은 서로 질투하면서도 자신의 못생김에 절망하는 일이 없어지고 대신에 자신도 반드시 밉지는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에피메테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이렇게 인간들을 돌봐주며 고심할 때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판도라에게만 열중해서 두 사람은 지상 최초의 행복한 부부로 살았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는 생각이 많으면 항상 탈이 나죠. 결국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는 최고인가 본데 그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공짜 술에 타락해버린 나무꾼의 폭포. 옛날 어떤 마을에 효성스런 나무꾼이 살고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나이든 아버지에게 하루 세끼에 밥도 제대로 드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때는 밥이 없어 아버지에게만 드리고 자신은 먹지도 못한 채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는데 아버지는 술을 무척 좋아해 새끼밥은 못 먹어도 술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나무꾼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술을 조금이라도 더 마련해서 여생을 즐겁게 보내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살림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나무를 내다 팔아 생긴 돈으로는 술을 약간만 사도 그날 먹을 양식을 살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술을 사지 못하거나 부족한 날은 아버지가 기분이 나빠져 마구 욕을 하며 화풀이를 했기 때문에 효성스런 나무꾼은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여느 때와 같이 나무를 베면서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전날 술을 사지 못해 아버지가 화를 냈기 때문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평소에 배가 되는 나무를 베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열심히 나무를 베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날이 막 저물고 있었는데 나무꾼은 목이 말라서 물이 있을 만한 곳까지 내려가다 그만 발을 다쳤습니다. 아, 이런 생활은 정말 진절머리가 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어디에 공자술이 무진장 솟아나는 샘이라도 없나 하고 무심코 주위를 둘러보다 바위 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분 탓인지 가까이 가자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향긋한 술 냄새가 났는데 한 모금 먹어보니 그것은 틀림없는 진짜 술이었고 그것도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 최상품 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꾼은 산신령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표주박에 가득히 술을 담아 정신없이 산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폐인이 다 된 아버지가 아들에게 욕을 퍼부었으나 가지고 돌아온 술을 한 모금 마시자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맛 좋은 술은 난생 처음이다. 대체 어떤 술집에서 사온 거냐? 나무꾼은 산속에서 신기한 샘물을 발견하게 된 자초지종을 말하자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그곳에 가서 실컷 술을 마시다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술이라면 입에도 대지 않던 아들도 신선주 맛을 보고는 될 대로 되라는 기분이 되었습니다. 한편 나무꾼이 술이 나오는 샘을 발견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져 마침내 임금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나무꾼의 효성이 그런 일을 가져온 거라고 하며 대단히 기뻐했고 그 샘에 나무꾼의 폭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못 되어 공자술이 무진장 솟아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술주정뱅이, 농부, 어부, 상인들이 모두 생업을 팽개치고 나무꾼의 폭포로 몰려들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술을 마셔 술독에 죽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져 계곡은 악취로 가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은 노하여 나무꾼의 폭포 근처에 가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나무꾼 부자를 붙잡아다가 목을 잘라버렸지만 금지된 계곡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무꾼의 폭포 주위에 울타리를 둘러치고 입구를 만들어 황금을 징수하자 소동은 가라앉았는데 그러는 사이에 샘물은 저절로 마르고 입구의 울타리는 썩어버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신은 여자에게 질투와 자부심을 주었다. 판도라의 상자와 공짜술에 타락해버린 나무꾼의 폭포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